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집에 대한 정의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들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공간이자 가장 진실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집이라는 것에는 다들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편안하게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 바로 집이기에 집에 어떤 물건을 놓아두는지에 따라 운의 흐름을 좋게 하여 재물이 모일 수도 있고 반대로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들여 일을 막히게 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물건을 집에 두게 된다면 집주인의 기운에 큰 영향을 미쳐 나쁜 운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재물운을 높여나가는 집 풍수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돈이 되는 풍수 이야기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자 항아리입니다. 옛말에 도자기에서 물처럼 돈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재물이 나오는 돈단지를 화수분이라고 부르는데 조상들은 예로부터 단지 안에 재물을 넣으면 재물은 단지 안이 않게 다른 재물을 부른다고 믿으며 항아리 속에 재물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지혜는 결코 미신 같은 것이 아닌데요. 실제로 청자 항아리는 풍수사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부르는 풍수 개운템으로 통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이 청자 항아리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고르실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색은 보시는 것과 같이 푸른색을 띠는 청자 항아리가 금전운을 올리는데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푸른색은 물의 상징이며 풍수학에서는 물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청자에 새겨진 문양도 이 푸른색을 너무 가리지 않는 간단하고 작은 크기의 문양이 좋은데요. 항아리의 형태도 각진 부분 없이 둥글고 매끈한 형태가 좋으며 구멍이 뚫린 항아리는 기운이 새어나가는 격이 될 수 있어 고르실 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청자 항아리를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되겠죠. 청자 항아리를 두면 가장 좋은 위치는 방의 동쪽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항아리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나 현관에 두는 곳인데요. 은밀한 곳, 나만 관여하거나 나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아는 장소에 보이지 않도록 넣어두어야 합니다. 돈은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어두운 곳에서 쉬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남들 눈에 잘 띄는 돈은 그만큼 쉽게 새어나갑니다. 따라서 안방 옷장에 보관해 두시면 좋고 청자 항아리가 빈 상태로 있지 않도록 안에는 만원권이나 5만원권으로 채워주시면 재물운의 흐름을 좋게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아이템 두 번째, 금고입니다. 금고는 돈의 창고로서 돈을 모아 불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부잣집에서는 침실에 네모난 괴짝 같은 금고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고에는 보석이나 통장, 인감 같은 집안의 각종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여 집의 재물을 잘 지켰죠. 기본적으로 돈은 물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애써서 모아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는 것이 돈의 속성인 것이죠. 이때 돈을 모으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금고입니다. 여기서 금고라 하면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데 금고까지 준비하는 건 너무 유난 아닌가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재정 상태가 부유하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도 운의 흐름이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이미 경제 상황이 넉넉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물과 같은 성질이 있어 항상 어디론가 흐르는 돈을 잘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금고를 지금부터 구비해 두시고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준비 작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고의 방향 또한 고려되어져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돈은 서쪽으로 들어와 북쪽에 모인다는 말이 있듯 금고의 위치는 북쪽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금고가 열리는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금고의 문은 집의 안쪽으로 향하도록 배치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재물이 집 안으로 향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금고의 문이 밖을 향하게 되면 재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상이 되니 금고를 배치하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고의 형태와 재료 역시 풍수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강하고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진 금고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깔끔하고 간결한 디자인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고는 돈이 쉬는 장소입니다. 또 돈이 모이고 불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수입은 있지만 지출로 나가버리고 모이거나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매우 좋은 풍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아이템 세 번째, 관엽식물입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오행 중 목에 해당하며 강한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늘지거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관엽식물을 두면 좋은 기운과 더불어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운을 내뿜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시들었거나 드라이 플라워 같은 식물을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생명을 다한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싱싱하고 생명력 있는 식물을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잎사귀가 뾰족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잎이 뾰족한 식물보다는 넓고 둥글둥글한 식물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보고 있는데요. 추천드리는 관엽식물로는 금전수, 피쿠스 리라타, 오가스타 같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개수는 몇 개를 놓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5에서 7평 정도의 집이라면 150cm 정도의 식물을 한 그루 이상 놓고 작은 화분이라면 3개에서 5개 정도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엽식물이 어떻게 풍수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우선 환경적인 면에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관엽식물은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로써 실내의 공기가 좋아지고 우리의 건강과 집안의 에너지 흐름이 개선되는데요. 이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시끄럽고 어수선한 환경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반대로 조용하고 주위가 깨끗한 환경에서 능률이 오르고 정신이 상쾌해지듯 좋은 기운을 향상시켜주는 풍수 인테리어 역시 이런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풍수학에서는 관엽식물들이 우리 주변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좋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관엽식물의 푸른 잎사귀와 생명력이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보는 것이죠. 단, 안방에는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침실에서는 주인인 내가 기운을 회복해야 하는데 식물을 키우게 될 경우 기운을 회복할 에너지를 도리어 뺏기는 격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방이 따로 거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원룸에 거주하신다면 최대한 침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포인트에 식물을 배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은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복잡한 공간에는 나쁜 기운이 쌓이기 쉬우므로 청소와 정리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죠. 또한 집안이 어두우면 운기가 저하되기 쉬우므로 채광이 잘 드는 집의 경우에는 블라인드를 올려 빛이 들어오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등을 환하게 켜두어 양기를 불러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미관상의 인테리어에만 관심을 쏟고 풍수 인테리어에는 다소 관심이 소홀한 편입니다. 하지만 풍수라는 것은 작은 운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모인 운들이 내 집에 큰 기운을 바꿔서 돈이 새어나갈 수도 반대로 재물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오늘 알려드린 풍수 인테리어 꼭 참고하셔서 이미 있는 재물이라면 굳게 지키시고 새로운 재물운을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